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글 정렬입니다. 오늘 4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는 내용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좀 회복을 하고 지금도 회복을 했죠. 지금 주가 움직임들 추이 자체가 코스피 지수를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시장 대비해서 잘 견고하게 버텨줬고, 그리고 수급도 기관과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계속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도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실적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4월 29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일이겠죠.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기관과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들이야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반영들이 나올까? 내 실적이 자칫하면 좀 안 좋은 실적들이 나와주면 차익 실현들 나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전망들도 있는 상황들인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실적이 나와서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거고, 좋게 나오면 돌파하는 모습들, 22,000원 돌파하는 모습들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실적 여부에 따라서 갈라질 거다. 그러니까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 것들, 그리고 내일 발표를 하면은 그 다음 주 움직임들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자, 일단 체코 원전 수주 사업 수주, 체코 원전 사업 수주 총력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3파전이라고 했는데, 한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가 최근에 소식들이 나와준 게 있는데, 프랑스 내에서 가동하고 있는 원전에, 원자력 봉에서, 결함이 3기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추가 결함이 발견됐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결함이 연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두산중공업이 기자재를 납품한다든가 그런 주기기를 납품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연동이 좀 되어 있는 상황들이니까 두산중공업에서 지금 수주 3파전, 보통 이제 원전 수주가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그 나라는 이제, 그게 있죠. 그러니까 미국, 한국, 프랑스, 이런 식으로 3파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프랑스가 영향력을 줄이고 있으면은 한국, 미국이 영향력을 상승을 한다. 수주 가능성들, 기대감들이 좀 있고, 수출용 원전 시험 설비 구축을 한다라는 소식이 4월 14일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SMR하고도 같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을 구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죠. 다시디나 인수위 한마디에 탈원전 폐기 본격화, 이런 수의 기대감들, 그린 텍소노미에서 원전 포함시켜서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기대감들도 같이 있는 상황들이고, 신한울 2호기의 가동 연기가 좀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여기서도 여파가 살짝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상장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SMR 기작 착수 협약도 체결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런 소식들이 있어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서서히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두산 같은 경우에서 최근에 좀 큰 폭락이 있었어요. 폭락이 있은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두산 밥캣 실적을 잘 이제 발표를 해주면서 두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두산밖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캐시카우잖아요. 두산중공업의 캐시카우가 두산 밥캣이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의 그러면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이 소폭 반영이 좀 됐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망치 컨센서스가 다 이제 없어졌어요. 시장의 전망치가 다 없어졌어요. 얼마가 수익이 나올지 좀 모르는 상황들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흑자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흑자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2, 3년 정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테마적인 움직임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정도가 나올까라는 게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황들이죠. 보통 이제 수주를 받았다고 다 공시를 하진 않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죠.
자, 과거에 3월 24일에 두산중공업 리포트입니다. 에너지 전환 핵심 원자력, 풍력 제조업체다. 되살아나는 원자력의 수요, 풍력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EU 텍소노미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서 글로벌 인식은 일단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재점화된 신규 원전 수요는 2022년 13GW에서 2047년도 96GW로 성장할 예정이다. 시장 점유율은 20%로 추정을 한다. 신한우 3, 4억의 주기기 납품, 수명 연장, 임박, 원전에 대한 교체 설비 수주 기대가 되는데 이게 좀 연장이 됐죠. 풍력 터빈 수요 또한 수혜가 기대된다. 그리고 풍력 터빈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도 그렇고 수소 터빈도 그렇고 화력 발전소를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수주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2022년도 수주 잔고가 8.9조 원을 목표로 한다. 이게 달성을 했을지 이건 조금 봐야 되겠죠. 2022년도 앞으로 봐야겠죠. 괌 복합 화력 6천억 원, 엘다바 원전 발전 설비 6천억 원, 사우디 주단조 공장 1조 원, 이거는 뭐 얘기들이 나왔었고, 창원 연료전지 5천억 원, 그리고 담수 플랜트 3천억 원, 가스터빈 3천억 원, 가스터빈,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8천억 원, 미국향 SMR 기자재, 뉴스케일 관련된 되겠죠. 2천억 원 등 추가로 될 것으로 연평균 10조 원 규모로 수주 성장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의 비중이 확대될 전망들이다. 그런데 일단은 2021년 4분기 실적 나오고 전망치는 일단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두산 밥캣,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은 좀 적자가 나왔습니다. 두산 밥캣은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일단은 이거를 좀, 어떻게 실적들이 좀 나와줄지, 밥콕은 매각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 뉴스케일하고도 이렇게 실적 있죠. 수주 잔고 추이를 보면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2021년도, 2022년도 추정치가, 2조, 25조? 2조 5천억 원 정도 되겠죠. 25조 가량이 되겠죠. 25조. 이게 수주가 이렇게 좀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미지수긴 해요, 일단. 자, 그리고 이 다음 리포트를 보면은, 이 리포트가 나온 것들은 2월 21일입니다. 2월, 더 이전에, 이 리포트보다 더 이전의 리포트에, 유한타 리포트보다 더 이전의 리포트. 실적은 이미 정상화, 유상증자 납입 완료, 채권단 졸업을 할 때 당시의 얘기죠. 여기서도 뭐 추정치가 없는 상황들인데, SMR, 원전, 유상증자 자금, 이런 것들도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 차세대 원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었고, 안정되어가는 본업, 결국 시간이 문제다. 이 시간이, 이것도 이전에 2021년 8월인데, 시간이 문제다. 이제 이 기사 석탄 화력 가스터빈 원전 지배구조, 이것도 이제 두산인프라커 매각 당시, 이전에 이거 기억하시던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다. 이 기사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온 게 2021년 11월 22일에, 23일에 발행된, 기사입니다. 리포트입니다. 당시에 주가가 23,700원이었는데 11월 당시 여기 이때 슈팅 나오고 조정 받고 반등이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긴 했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보면 두산중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원전 수출 국가는 인도, 사우디, 체코, 폴란드 4개국이다. 한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이제 살짝 경쟁력을 좀 잃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우호적이다 라고 보는 것들이죠. 대형 원전 수주 가능 금액은 대략 8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SMR은 뉴스케일로부터 3.3조 원, 22년도, 27년도 이렇게 규모 기자재 제작, 설치 관련 수주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인데, 여기에서는 전망치가 좀 있습니다. 전망치. 2022년도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1,100억 원. 그래서 이 PER이 24배 정도. 근데 이거를 좀 전망치가 좀 계속 틀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주를 좀 부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컨센서스를 추정하는 게 이게 자료가 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게 있어요.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EPS적인 부분들이 좀 훼손이 됐을 가능성들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안을 하는 것들이니까. PER이 24배에서 48배까지.
52배까지 이게 유상증자에 대한 이 단기 순이익에 따른 이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PS에 따른 변동들. 근데 대신에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주, 매출액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두산중공업은 반영이 좀 되긴 할 겁니다. 자, 결국에는 실적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들이에요. 이번 연도 1분기 실적을 흑자로 시작하는, 더군다나 이제 영업이익이 좀 증가되는 실적들을 발표를 해주면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자, 그 실적을 29일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실적 추이들 보면서 실적 발표가 긍정적이게 나온다라고 해도 차익실현 매물들은 조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확인 매물이라고 하는데, 시장도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서의 반등, 고점에서의 저항, 그리고 박스권의 움직임들, 이거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들이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장도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고점 27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이냐 여부들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와줄 수 있으니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언제쯤 좋아질 것인가, 제가 이전에는 그랬어요. 1차 일단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25 바벨 포인트, 그러니까 0.25%죠. 그리고 0.50 50 바벨 포인트, 이거를 25든 50이든 얼마든 상관은 없을 거다. 금리를 인상시키기 시작을 했을 때는 얼마든 상관없을 거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터지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굉장히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연준이 물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번 5월에는 전망이 되는 게 50 바벨 포인트 인상이 98% 확률이라 그러고, 7월 달에는 75 바벨 포인트 확률이 80% 가까이 육박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때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이게 좀 우려감이 되고 있는데,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한 이후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는 상황들이 된다라고 하면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들 좀 완화가 될 거고, 긴축에 대한 빅 스텝에 대한 부분들은 정점이다라는 인식들이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는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더 빠진 요인들이라기보다는 올라갈 모멘텀은 없는데 그동안 좀 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이유는 없는 상황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7월 이후에 시장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대응을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